바스크랑 떨어뜨린 거죠. 올 것이 왔구나.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보, 맞벌이 합시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의 복덕방 기자들. 네, 또 다시 핫한 인터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빨간 옷을 입고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닉네임 월천대사 이주연 씨를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갭투자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업계에서 쓰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번 장 들어서 그쵸. 만들어진 단어 같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죠. 30대들이 집 구매에 많이 뛰어들어서 맞아요. 작년에 그랬어요. 금수저 청약이네, 아니면 뭐 30대들이 뭐 무리하게 갭 투자를 하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났는데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을 조금 들여서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정말 돈을 조금 들여서 무피, 풀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택수를 늘려가는 그런 전법이지, 이게 뭐 갭 6억, 맞아요. 갭 10억, 이거는 사실 갭 투자라고 하기에는 집을 먼저 사놨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모순인 것이 집값이 잡히고 있고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대책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18번째 대책이. 그 진짜 모순이에요. 집값이 안정될 땐 대책이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원 지표하고 KB 지금 지표하고 계속 지수가 완전 다른데요. 게다가 또 KB 지수의 현장을 보면 더 달라요. 왜냐면 그 지수라는 건 평균인데 19년에는 작년에는 오르는 것만 올랐단 말이에요. 신축, 대단지, 브랜드, 좋은 곳, 갈 놈만 갔어요. 정말.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도 그런 주목받지 못하는 단지 옆에 있는 20년 차 된 구축들은 가격 상승이 굉장히 미미했죠. 작년에 정말 호불호가 가렸거든요. 그러니까 15, 16 같은 경우는 지역이 오르면 그 동네가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서 매물이 다 이렇게 소화가 됐다고 하면 작년에는 마포에서도 정말 팔리는 것만, 마포에서도 인기 있는 것만, 양극화가 심했다는 거죠.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죠. 새로 주택시장에 뛰어드는 그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출도 가능하고 이제 명의도 살아있고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이분들이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대책이 나서 좀 놀랐어요. 안정됐다며. 대책이 또 나왔는데 좀 셌잖아요, 사실은. 그쵸. 12월달에 대책.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1차적으로는 15억에서 20억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동네들, 33평 같은 게 그걸 막겠다는. 아니 그런 쪽에서는 약간 찬물이 껴지겠구나. 그쵸. 우리가 농담으로 이제 시세 네이버 부동산에 14억 9,900 이런 거 많이 나오겠다. 그 다음에 15억이 기준이니까. 그렇죠. 매매 거래값은 14억 9,900인데 싱크대, 풀옵션, 화장실, 올수리, 인수, 거의 뭐 프리미엄 계약처럼 이런 것들 되지 않겠냐. 이제 그거는 현물 인수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대출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도 앞으로 다양한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맨 처음에 9억 초과 하는 주택도 대출을 20%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지금 40%에도 레버리지가 사다리 꺾였다는 소리 우리가 했었잖아요. 금세 대책 때. 대출 줄여가지고. 근데 거기에 또 20%? 내가 이제 이번에 집 마련하려고 40% 대출 받아서 다 계산기 맞춰서 집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20%를 해준다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멍해진 거예요. 두 판을 다 맞춰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사갈 집을, 동네를.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대출이 줄었다고 역삼동 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집 낮춰가지고 옆 동네 갈 것도 아니고 내가 33평 보고 있었는데 25평 살 건 아니잖아요. 그때 살 집이니까. 근데 실수요자들이 집을 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먹으면서 약간 그런 쪽은 조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뉴타운들이 굉장히 뜨겁게 오르고 있었는데 그 15억 이상 되는 거래들이 약간 좀 주춤한 거죠. 집을 지금 살고 싶고 내가 살아야 될 집을 사는 실수요자 장에서 그런 주택들이 갑자기 실수요가 내가 집을 못 들어가니까 그럼 전세를 다시 구하거나 아니면 집을 이사를 안 가는 쪽을 택하지, 이분들은 아직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로 그럼 전세값이 오르니까 이제 갭으로 집을 사야지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멘붕이 왔었어요. 근데 이내 이것도 제자리를 찾았어요. 이분들이 계산을 쫙 해보니까 9억까지는 40% 유지를 해주고 9억이 초과되는 분부터 20%로 줄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한 35% 정도 대출이 나오는구나. 무속한 것은 약간 신용대출. 근데 여기서 가장 강력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 전문가들이 먼저 우려했던 건 20%로 줄어들었던 게 아니라 DSR이 40%로 축소됐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부부 맞벌이가 아니라면 연봉이 1억이라 할지라도 총 대출의 한도액이 약 4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는 그렇죠. 서울에는 헬리오 같은 아파트를 입주를 하겠다고 하면 보통 대출 6억 이상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40% 받으면 그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는 부족하죠,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네. 근데 맞벌이를 하면 또 해결이 되는 거고. 여보, 맞벌이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찬 얼음이었던 15억 초과 시장. 중에서도 재건축 시장. 네. 재건축 시장은 사실 몸테크를 들어가려고 사두시는 분은 거의 없죠.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조금 기다렸다가 그쵸. 옆에서 새로 사시고 기다렸다가 지어지면 들어가려고, 특히 관리 처분을 받고 재초안을 피한 단지들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쵸. 그런데 이 단지들이 이주비 대출이 전면 막혔어요. 지금 이제 거래가 되는 조합원 물건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개포주공하고 둔촌주공인데요. 네. 이제 개포주공 같은 경우 착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예외 물건들이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런 개포가 원래 초기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주비 대출 자체가, 그러니까 재개발은 이주비 대출이 조금 나와요. 간평이 작아서. 그렇지만 재건축들은 아파트였던 것을 하기 때문에 이주비가 그래도 나오거든요. 요 40%가 초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니면 초기 물건이 음마라든가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사서 이렇게 몸테크를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를 이제 투자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를 줬다라는 거죠. 15억 초과되는 그런 재건축 물건들은 첫 번째 이주비 대출이 막혀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구매세가 좀 주춤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새로 신규를 들어오시는 분이 비과세를 받으려면요, 집을 사자마자 1년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거주를 해야 돼요. 그렇게 요건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집 사두지 말라는 거죠. 지금 아직 저희가 2월달 거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2월 말 돼가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2월 첫째 주, 그러니까 2월 6일, 7일부터 다시 거래가 좀 되기 시작하면서 주요 단지의 급매성 상품들은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빠진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작년 19년하고 9.13 대책 이후에 19년은 장이 천천히 풀렸잖아요. 3월부터 풀렸는데 확 풀린 게 아니라 천천히 6월, 7월 달 돼서야 이제 성수기까지 왔는데 바닥 물건이라고 하는 소위 거래가 될 만한 싼 가격,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이런 물건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작년에 팔아야 할 사람, 세금 문제 때문에 팔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팔았어요. 특히 강남권 상급지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물건들이 올해는 확실히 적죠. 일단 양도세가 세고, 그 다음 이번에 그거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로 6월까지 이제 그 감면받는 그 물건들이 이제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 가보면 물건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집이 있어요. 매매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 값을 다 받지. 근데 우리 어떤 기분 들어요? 싸게 사고 싶죠. 그쵸. 나 지금 목도 청약도 안 되는데 이화등에 내가 지금 접해 지금 빅세일 하고 있는데 그쵸. 불푼데 나만 혼자 정상 세일하는 노브랜드를 사는 건, 이런 느낌으로 아파트가 좀 가격이 조정이 되면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합리적으로 구매를 해요. 근데 그런 게 물건이 금방 끝나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 굉장히 꿀팁을 많이 방출해주신 월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